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부동산이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이 급추락하는가 하면 대구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특공 폐지 등으로 세종 집값이 끝없이 추락 중입니다. 가뜩이나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2차례 정도 예견한 바 있고 정부 여당도 부동산 강경 모드로 돌아선 상황이라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여름 폭등이 유력했던 부동산 시장에 강남 재건축 급추락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재건축 갑자기 급추락, 부동산 이대로 가다가는 1년 안에 못 팔면 판토막, 하락장에 집값이 안 팔리는 거 잘 아시죠? 여기 보시면 미국 지도네요. 미국 서프라이 무기지론 때 그냥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건축 하락, 집값 폭락 시작. 항상 시작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막 갑자기 폭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불을 뿜고 막 날아가야 할 이 재건축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일부 지역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특히 이 하락 아파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가 강남 아파트의 대표격이에요. 이 두 개가 떨어지면 다 따라가요. 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재건축 기대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울, 경기도의 어떤 판세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가 마이너스 1억씩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자, 하락 지역으로 따지면 주로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즉 강남 3구에 지금 마이너스 0.03이 있긴 하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던 곳이 정치하다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럼 왜 빠지고 있느냐? 분석을 해보면 재건축 속도 조절,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재건축이 집값 상승에 어떤 발화점이 됐다 했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서 오히려 재개발 쪽으로 좀 턴한 느낌이 들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장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도 거래 없이 막 뛰었는데 이제는 자꾸 연장을 하면 사람이 지치죠. 그래서 멈칫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것들, 아주 대형들만 뛰고 있어요. 조합원 자격 제한,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 조합원 자격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 즉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락의 원인이고 점점 하락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서울의 일반 아파트로 확대되는 것은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그냥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경기도라든가 광역시 아파트로 역시 추가 확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꿈도 못 꿨거든요. 여름까지는 불장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자,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못 팔면 진짜 대폭락 시대가 오나 위험해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대치로 한 내년 3월 선거 더 좀 높게 봐서 한 5월 1년까지 약간 작년만큼은 안 뛰고 강세로 보여져요. 강세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 당장 다음 달에 꺾일지 그 다음 달에 꺾일지 알 수가 없겠죠. 왜? 지금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1년을 더 뛰느냐 반년을 뛰느냐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추락을 하게 되면 거래가 뚝 끊기고 날개가 없이 떨어지니까 1년 안에 못 팔면 50% 폭락 각오해야겠죠. 자, 3기 추가 분양,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락장에 단순하게 사이클로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재들이 터져나와요. 3기 추가 분양이 200만 채, 신규 공급 초과행 시점. 이 200만 채면 지금 여러분들 1기 신도시가 지금 30만 채밖에 안 되는데 37에 20, 7배 분량이에요. 엄청난 물량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쪽. 주택이 넘쳐나고 미분양은 속출하겠죠. 지금도 지금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뉴스 보셨죠? 자, 그다음에 단택 매물, 임대주택 사업 매물, 특히 이 매물들이 지금은 막 버티게 하면서 안 내놓잖아요. 결국 하락장에는 내기 싫어도 내놔야 돼요. 왜? 갭 투자로 인해서 가산이 탕진하게 돼요. 전세값을 못 돌려주니까 특히 다주택자들이 그런 매물이 많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자도 지금 말소돼 가지고 난리고, 이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합쳐서 800만 채 정도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임대주택 사업자도 한 150만 채 되죠. 여기 포함시켰는데, 자, 사이클상 하락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2022년 5월까지는 진짜 올라간다면 최대폭 상승으로 예측을 하고, 기술상 어떤 그래프를 본다든가 사이클을 본다면 올해가 8년 상승인데 이제 8년 상승을 마감하고 하락으로 이제 전환된다. 신정부 강공.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저도 많이 비판을 했지만 뭐 이 시점에서 대출 인하해 준다 90%까지 종부세네 뭐 그다음에 양도세네 각각 인하한다 뭐 한다 하더니 사실상은 재산세 찔끔해 준 거 위에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임대주택 사업 아예 그냥 비아파트도 폐지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예 기간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이 옥주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며칠 전까지의 그런 태도에서 돌변한 거예요. 집값을 확실히 잡아야겠다. 이제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는 참패다.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 연착륙, 연착륙을 서서히 하락을 유도한다는 거죠. 집값 못 잡으면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현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 교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계 자산 거품. 지금 세계 자산 거품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만의 지금 현상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특히 유별나게 많이 뛰어서 그렇지 세계 집값 자산 거품 이게 지나치게 유동성이 확대되는 바람에 자, 유동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종식. 그래서 주식 부동산이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추락하고 있고요. 코로나 종식,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악재들이 쏟아지죠. 즉 이런 요인들이 이제 내년부터 지금부터 서서히 쌓여서 하락장에 아예 본격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0% 폭락돼 가지고 80~90%도 못 파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부동산 폭락 요인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냐? 임대주택 사업 폐지, 아까 150만 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어떤 보유세가 지금 강화될 가능성이 커요. 글쎄요, 누진세까지 때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800만 채 이 다주택자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왜 못 팔았냐면 양도세가 너무 센 거야. 말이 그렇지. 이제 6월부터 70% 3주택 이상 폭탄 아닙니까? 폭탄. 자, 10억을 벌었으면 7억을 토해내는 건데 그 누가 팔겠어요. 그런데 지금 버티는 것은 보유세가 형편없어요. 보유세가 이 양도세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보유세를 이건 해마다 내는 거긴 하지만 엄청나게 세게 때릴 가능성이 커요. 누진세 때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게임이. 제 개인적 생각은 양도세는 조금 완화하고 중과 정도는 폐지시키고 기간을 줘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시켜버리는 게 어떨까. 자, 5년간 공급과 200만 채 이거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경쟁률이 뭐 80 몇 대 몇 70 몇 대 60 몇 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요 한 1년 정도 하락하면 이거 아예 경쟁률이 확 낮아지고 2, 3년 떨어지면 미분양 날 수도 있어요. 예전 이익이 신도시 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해요. 왜? 1인 가구가 증가한 데다가 집도 넘쳐나거든요. 거래량 현재 급감하고 있고요. 매수자는 아예 사라진 지 오래예요. 서울 2218건이 뭡니까? 오히려 증여건보다 매매건이 적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자, 금리 인상, 영끌 대출 난리 나겠죠. 영끌 대출 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물건을 토해낸다. 그 다음에 강력한 대책적으로 지금 왠지 선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사업 폐지하고 있고 특공, 지금 세종시 특공 이제서 깨달은 게 잘못이죠. 자, 이참에 특공 제도를 뭐 폐지하는 건 그렇고요. 세종은 폐지해도 상관없어요. 공무원 특공이니까. 특공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가점제도 확 줄여야 돼요. 즉 좀 사회주의적인 나뉘면 안 된다 하는 뭐 공공임대만 자꾸 분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원리에 그대로 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즉 특공보다는 일반을 확대시키고 가점보다는 추첨을 확대시킨다 이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요인이 부동산 폭락을 이끌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닥장이 2013년이었잖아요. 이때는 4억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자, 그런데 상투장을 만약 2021년으로 본다. 현재로 본다면 10억이죠. 1년간 더 뛴다면 11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닥장에 잡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원을 여기 쳐 있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10억 먹었습니다. 좀 못 먹은 사람이 7.5억, 뭐 8억 이렇게 먹었고, 비아파트나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억.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억까지 안 뛴 것 같고 4억이 한 8억 정도? 7.5억 정도 이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투장에, 상투장은 이게 10억이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4억이 10억으로 올라왔는데 이 10억이 투자하게 되면 이제 물론 11억까지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기대감보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5억. 내 돈 5억, 피 같은 5억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갑니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 투자라는 것은 항상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대략 2021년이나 2022년을 기점으로 자, 올해나 내년 중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자고요. 근거자료를. 주택가격 지수와 금리 비교.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엄청나게 뛰었네요. 현재 여기 지금 2000. 자, 지금 날아가고 있죠. 완전히. 이게 근데 기준금리거든요. 이쪽에 대출금리 노란색.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책금리인데 정책금리 완전 바닥쳤고 이렇고. 자, 근데 얘가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은 많이 뛰었죠. 물론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일치할 확률이 커요. 과거에는 이게 금리 자체가 워낙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되면 집값이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 영끌 매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이제 얘가 지금 서서히 머리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추락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둘이. 자,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잔액 기준, 신규 기준, 대출금리 보면 이제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직은 파란색이 약간 횡보를 긋고 있죠. 근데 신규 기준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 저기 보면 주황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황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기존의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한은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에요. 이제는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올라갈 확률이 적어요. 우리나라가 선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은 총재도. 넘어가면 자, 2030 영끌은 지속되고 있어요. 자, 30대 보세요. 3,388. 이게 개수, 매물 개수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왜냐? 이 뒤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압도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30대. 자, 1430. 나머지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40대가 1000으로 바짝 따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20대마저도 30대 매물이 계속 여기서 뭐 큰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집값 상승장에 계속 배팅해갖고 자, 주식 같으면 뭐 당장 지금 더 고점이라도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부동산에 이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봤자 세금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하락하면 쫄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실제 강남 재건축이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강남구 줄어들고 있고 서초구 완전 제로까지 와버렸네요.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6월부터 양도세 폭탄, 거래 급감, 매수자 완전 실종됐다는데 먼저 1주택자 보시면 이제 변경된 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70%, 그 다음에 분양권 70%. 이게 뭔 말이냐면 자, 1년 미만에 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떤 것이 됐든 70% 세금이, 그 다음에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에서 2년 안에 판다 그러면 60%, 분양권은 60%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2년 이상일 경우는 이제 뭐 기본 세율 또는 비과세가 되겠죠. 거주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중과세 2주택자들은 기본 세율이 약 한 40% 정도 되잖아요. 40에 10이면 얼마예요? 50이요. 근데 이제 20%로 올라가요. 당장 내일부터. 그럼 6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6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최대 75%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즉 10억을 벌면 7억이 세금이야. 3주택 이상은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건 글쎄요. 무주택자들은 자꾸 이거 세게 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집값 안 떨어져요. 버틴단 말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 양도세를 완화 안 하더라도 보유세를 양도세 이상으로 때려주면 이제 진퇴양난이니까 팔 수밖에 없겠죠. 보유세는 매년 내야 하니까. 근데 보유세가 현행처럼 별 형편없으면서 양도세 완화 안 해주면 이거 매물잠김으로 집값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시키고 1년의 유예를 준 다음에
자, 그때까지 안 팔면 보유세 누진세 때려버리겠다, 엄청나게 때리겠다 하면 다 매물이 막 나올 거예요. 쏟아질 거예요. 이 매물을 차익을 갖다가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과세 한 만큼 급매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정부가 그걸 원하지 않죠. 왜? 집값 폭락하면 금융위기 위험성도 있고, 또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 성장률을 진짜 중요시하겠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어찌됐거나 집값 떨어뜨리는 게 그래도 맞아요.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형편없이 0점 단위 뭐 3, 진짜 이러잖아요. 얘들은 지금 뭐 60, 70%인데 얘는 아무리 매년 낸다고 하지만 이러니 얘는 형편없고 얘가 이게 세니까 안 파는 거라고요. 여기 보세요. 아파트 거래량 추이, 경기도도 지금 확 줄었고, 자, 서울은 거의 2,000대로 5월 달에 또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자, 그런데 증여 건수 보세요. 세상에 서울 3,000건.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증여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거래는 3,000건대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00건대인데 어떻게 증여가 3,000건, 증여가 더 많아요, 아파트가. 경기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상투장에는 증여 안 좋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양도세 때문에 이제 눈물을 머금고 증여하는 건데, 이제 뭐라 그럴까, 상투장에 증여를 이제 특히 이제 주택수 많지 않은 사람들, 특히 1주택, 이렇게 1주택인데 그냥 아들 이름으로 따로 분가시켜서 이렇게 증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증여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뛴 상태라 항상 하락장에 하세요. 자, 이제 2030 자산 고점의 투자 또는 부채 비율이 위험하다. 여기 20대 보시면 2018년부터 엄청 늘었죠. 그 다음에 연령대별 소비 부채 비율 상승폭 20대 30대 보시면 단연 탑입니다. 탑. 오히려 60대는 줄었어요. 이처럼 영끌 불나방 비투를 하고 있어요. 자, 똘똘한 한 채 얘가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침체기 때 낙폭, 하락폭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집값이 어디가 가장 많이 빠집니까? 강남이 제일 많이 빠져요. 왜? 비싸니까. 강남이 아니래도 지방에서도 어디가 많이 빠집니까? 30억이 20억보다 더 빠지고 20억이 10억보다 더 빠지고 10억이 5억보다 더 빠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 폭락을 했고 14년부터 올라갔죠. 근데 지방은 오히려 반대로 갔어요. 지방은 오히려 올랐고, 그리고 서울이 뛰었을 때 2015, 16년에 하락을 했죠. 이렇게. 이게 0이니까. 맞죠? 반대로.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가고 있죠.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서울이든 지방이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특공 사라진 세종시가 이제 너무 많이 낀 것도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이다 뭐다 해서 그 말 이전시키겠다고 말한 사람 그 입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꿰매든지. 그 사람 때문에 집값 뛴 거예요, 지방이. 자, 미분양 쌓이는 대구는 난리 났습니다. 즉 여기 세종 마이너스인데 얘 때문에 이번에 특공 폐지건도 나오고 공무원들, 그러면 이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대전 지금 한참 좋다가 어떻습니까? 세종이 무너지니까 확 붕괴되고 있죠. 대전은 조금 관망 좀 같이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군데. 대구도 미분양이 나왔고 기존 아파트 아직은 플러스지만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요. 자, 울산 추락하는 거 보세요. 이제 대구가 붕괴되면은 울산, 부산이 중심지가 아니에요. 대구예요. 경상도 쪽에서는 대구가 선두주자입니다. 왜? 이쪽이 재테크 열기가 강하거든요. 자, 이제 서울 집값 상승률 주요 도시 3위입니다. 오클랜드, 선전, 서울. 이게 상승률이 그냥 집값으로만 따지면, 도심 집값으로만 따진다면 홍콩 다음에 2위고 대단하죠. 무섭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금 최고치야. 즉 지금 경매 받아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경매 받지 마세요. 금매만 또 못합니다. 왜?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3기 이렇게 각 3사의 부동산 보면 1, 2, 4는 지금 하락했고요. 부동산 5는 10.0, 10.0 상승 중이었다가 10.0, 10.0 그대로 정체. KB리브1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즉 얘는 하락, 얘는 보합, 얘는 상승.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상대로라면 막 계속 뛰어야 돼요. 무섭게.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또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통화량과 매물 폭탄의 아주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주요 키워드는 집값 거품, 대세 하락, 공급 과잉, 인구 급감, 거래 전멸 등
집값에 부정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만큼 앞으로 위험한 장세가 펼쳐진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